여러분, 그림은 풍수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풍수물건, 풍수소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것 하나 잘 걸어서 번영을 얻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또 이것 하나 잘못 걸어 망하는 사람 역시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이제 알려드리는 그림을 거세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그림들을 걸어두고 계실 거예요. 네, 그것이 스스로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원인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댓글에 이런 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누구는 잉어 그림이 돈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하던데요 라는 글이 말이죠. 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 유튜브에는 어원도 모르고 의미도 원리도 모른 채 틀린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셨고 집안에 두셨던 잉어 그림은 여러분이 지금 걸어두고 계시는 그런 화려한 잉어 그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잉어 그림은 정말 잘 알고 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집에 거시는 잉어 그림은 우리의 문화가 아닌 일본의 문화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일찍이 문호가 개방되어 비단 잉어 같은 어종들이 수입이 되었고, 또 이것들이 귀족, 권력과 부유층들이 기르는 전유물이었으니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지금은 일본의 야쿠자들, 즉 권력에 기생하고 돈을 쫓는 폭력배들이 모두 이 잉어 그림을 문신으로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몸에 잉어를 얼마나 많이 그렸느냐로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경우 잉어는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좁은 문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입신양명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네, 그 그림이 전부 이런 그림이에요. 화려하지 않고 색채가 전혀 없는 그냥 잉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일본의 문화나 관습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져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양, 우리의 풍수인 양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소금단지 같은 것이고 이런 잉어 그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절대 집안에 황금 잉어 그림을 걸지 마세요. 이것은 의미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우리의 풍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좋은 영향력도 없으며 오히려 여러분을 아주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는 번영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에서 소나무를 볼 수 있으면 최고의 길지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현재 국내의 웬만한 재벌들 집치고 정원에 소나무를 심어두지 않은 집이 없으며, 또 풍수적으로도 한국의 100대 재벌 중 30명이 태어났다는 숭산마을에는 소나무가 유독 많은 것이고, 또 그분들이 모두 다녔다는 지수초등학교의 교목이 바로 소나무이며, 그리고 이 나무를 동네 사람들은 부자나무라고 말을 하여 왔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나무 그림은 번영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인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상방을 이끌었던 대행수의 집에는 어김없이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또 그들의 방 안에 소나무 그림이 있었다는 것은 골동품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장생 그림은 무조건 좋은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리실 적 병풍이나 장롱에서 이 십장생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이 그림은 가정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십장생은 바로 해, 산, 물, 돌, 구름, 그리고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 또는 대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 물과 소나무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름과 해, 산은 의지와 꿈을 상징하는 것이며, 거북이와 학, 사슴은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그림은 무조건 좋은 풍수를 대표하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네, 앞서와 같은 비단 잉어 같은 그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인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돈나무 그림은 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돈나무 그림이 돈을 불러온다고 해요 집에 걸어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림은 거의 대부분 은행나무를 모태로 한 것이라 사실 우리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음기식물이라 집안의 번영을 없애는 사실 그리 좋지 못한 나무라는 것이죠. 물론 은행나무를 모태로 하지 않은 이런 그림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상이라면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풍수 인테리어라는 학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그중 풍수 그림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급조하여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황금색은 권력을 상징하는 색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색은 일반인이 절대로 쓸 수가 없었던 색상이며, 더군다나 이것을 풍수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네, 왕이나 왕궁 그리고 부처님 같은 절대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것이라 일반인들은 어디에서도 이 색을 사용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대기업 오너라면 또 거대한 이익단체를 이끄는 대표라면 이 색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물그림은 돈과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은 십장생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네, 이는 동양에서는 돈과 지혜로움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여 이런 그림, 즉 물이 잘 흐르는 그림이 여러분의 가정에 걸려져 있다면 금전적으로는 아주 좋을 거예요. 하지만 물그림이라도 아주 좋지 못한 것은 바로 다음수의 그림입니다. 네,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며 사방이 막혀져 있는 물그림은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여 호수를 그려도 한쪽은 트이듯이 그려야 하는 것이며 또 바다를 그려도 한쪽은 반드시 지평선으로 트여 있도록 그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은 무조건 흘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제게 풍수 그림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집에 물그림을 걸어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만큼 제약이 많이 없고 그리고 효과도 좋은 또 의미도 좋은 최고의 그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여러분, 호랑이와 용 그림은 절대 집에 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호랑이 그림은 수많은 부하를 거느린 장군가에만 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용 그림은 왕궁에서만 걸려져 있던 그림이에요. 네, 이는 그 자체의 기운이 아주 강하고 또 영물이기에 함부로 일반인들이 집에 걸어서는 안 되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물론 현대는 이런 신분적인 제약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그림은 집에는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호랑이 그림을 집에 걸고 싶으시다면, 용 그림을 걸고 싶으시다면 해학적인 것을 거세요. 하지만 사실 이건 역시도 여러분에게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 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네, 많이 부담스럽죠. 곁에 가기가 무섭죠. 저 사람 조직폭력배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이는 여러분의 집 역시도 그러한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사람 그림은 가능한 절대 걸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그림 중에 집에 걸기에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할 그림이 바로 사람 그림입니다. 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그 그림은 초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집안에 초상화를 걸어두지 않는 것이 풍수의 원칙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안에 걸리는 사람의 그림은 거의 대부분 죽은 사람들일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사람 그림은 무조건 별실, 즉 사당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것을 절대적인 금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집에 걸어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자칫 이 사람의 광기에 점령당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물론 전문가, 즉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이겠죠.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정말 웬만해서는 사람 그림을 집에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